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조심스럽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문제 부분을 풀지 못했었죠.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서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잠겨 있는 부분이 반 혹은 반 이상이 되어야 그것을 이제 지하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맞고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내기, 보틀, 바주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붕틀, 주계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기둥이어야 되지 사이 기둥 안 되고 그냥 바닥이어야 되지 최하층 바닥 안 되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답이 되겠고요.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된다. 자, 설계도서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공구방에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사용 도면, 그 다음에 구조 계산서, 그 다음에 시방서, 공구방에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은 건축물 트리가 고3이었죠. 그리고 곱하기 4하니까 120m. 이고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한 조건만 부합이 되어도 자 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단서가 나오는 이유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런 전제하에 이런 해당되는 용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종판, 운, 숙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판, 운, 종, 그 다음에 운, 숙, 종 할 때 이 의료시설 중 종합시설이 해당됩니다. 관광 휴게시설은요 해당되지 않고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은요. 관광 휴게시설은 이제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죠. 이 문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게시설과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 휴게시설은요. 5,000제곱미터가 넘는다 할지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안 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16층 이상인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16층 이상인 게 있으면 바로 그거 답 짓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니까 16층 이상인 게 있네요. 16층 이상의 관광 호텔 있죠. 그러면은 용도에 상관없이 이 16층 이상인 것 때문에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곳에 합하는 답이 안 찾아질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에서 문종판, 운, 숙종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불연재료란 자 연소되지 않는 재료죠. 잘 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라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방화는 불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초고층 건축물은 초5. 자, 그리고 이거나 곱하기 4 하면은 200m. 그리고 고층 건축물은 고3.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 하면은 120m 이상인 건축물. 증축이란요.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죠. 맞는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부터 이론을 보신 후에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먼저 건축물은요. 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면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즉 대문, 담장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지붕 그리고 기둥 이렇게만 성립이 되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고요. 혹은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이. 혹은요. 다 있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지붕 플러스 기둥 플러스
벽이 있는 것도 당연히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 건축법상에서 건축물로 보는 거 이렇게 달라지고요. 우리가 민법에서 보는 건축물은 또 다르죠.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건축법상에서 보는 건축물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등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또 지하나 고가, 이 높이 걸쳐 있는 그런 거예요. 고가라는 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그 사무소나 공연장, 차창, 창고, 점포 등도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뭐 사무실, 공연장, 차창, 창고, 점포 뿐만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구조물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공연장, 차창, 창고,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하라고 하면 지하철 역사 안에 뭐 사무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라고 하면은 철도 이런 구조물 위에 설치된 관리소 그런 거 있죠. 뭐 매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된다는 거고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를 외울 때는 철문태 고수다. 이 철문태를 잘 만들어야 이제 집도 잘 만들어지겠죠. 문의 철문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철도나 궤도 위에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여기서 이제 대표 키워드 지정문화유산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인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조건이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지에 고정된 것은요.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고 이렇게 이동이 쉬운 것 그리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어야만 그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여야만 건축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구조물이 있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하천 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자, 이런 거. 각각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법에 규정을 받고요. 이 수문 조작실은 또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주는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건축법 적용돼서 제외되는 건축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도나 궤도 위에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죠. 그 다음의 시설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것도 같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보급이다.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설,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철도법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보면은 제가 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차고, 점포 말씀드렸는데 철도 역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사무실이나 매점, 점포 이런 것들은요 다 이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철도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죠. 사람이 그 안에서 업무 보고하는 거니까 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위에 내용에 해당되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이것들은 다 순수한 철도 운행을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철도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두어야 될 게 이 공작물은 원래가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규모가 좀 큰 거, 그래서 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갖고요. 그런데 이 공작물이 이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것일 때 이제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건축물과 같이 딸려 있다, 붙어 있다. 그럴 때는요. 이 건축물에 딸린 만약에 옹벽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옹벽이 공작물이긴 하지만 공작물 축조 신고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건축물이 뭐 어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같이 딸린 옹벽들도 같이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공작물로 보지 않고요. 공작물 뭐 축조 신고 대상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를 받는 주체는 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았으면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요거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고,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옹벽이나 담장은요, 그 신고 규모가 2m를 넘는 것일 때 해요. 그 다음에 광고탑, 기념탑, 천탑, 장시탑은 4m를 넘는 것.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담이가요. 옹담이라는 사람이 광기로 처음 장사를 했는데 바로 철통 굴육을 당했고, 그래서 바로 팔고 8주 이하의 지하 30제곱미터의 지하 대피소에서 숨어 살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건데 대충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이 부분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다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넘을 때 이제 축조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옹벽이 2m라고 그러면은요, 2m를 넘는 게 아니죠. 2m라고 하면은 그냥 지으면 돼요. 신고 필요 없습니다. 축조 신고. 그리고 광고탑이 4m면요, 4m면은 그냥 지으면 돼요. 넘는 것일 때, 그럴 때 4.01이라도 넘는 때 이제 축조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8m 이하일 때 신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기계식 철골 조립식으로 외벽이 없는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1m만 되어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제 8m까지 신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8m를 넘는 거는 어떡할까요? 넘으면은 이거를 건축물로 취급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8m 이하이다. 나머진 다 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지하 대피소도요, 30제곱미터를 넘을 때 이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뭔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 공작물을 설치한다, 대피소를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요, 그냥 파서 그 안에서 지내셔도 됩니다. 근데 30제곱미터를 넘으면은 그러면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점포도 이제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또 암기하셔도 돼요.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이 사공이 대담하게 차창으로 점 본다. 뭐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 고른 것은 철도에 관련된 보풀보급, 이거 이제 받지 않는 건축물이고요. 보풀보, 이것도 맞고요. 철로 선로 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보행시설도 그렇죠.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시설, 이런 거 모두 다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이고요. 순수하게 철도 운행을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철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대지에 정착된 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지 않는 게 뭐냐면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이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일 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철로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시 지정문화유산, 철문 할 때 문이죠, 맞고, 고속도로 통행령, 철물태 고 할 때 고, 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작실, 고수 할 때 수문조작실, 이거 다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그랬고요. 철문 문화유산, 그 다음에 보행시설, 보풀보급할 때 보, 그 다음에 철문태 고 할 때 고속도로 통행시 인수시설,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보풀 보급할 때 풀, 이런 거 다 받죠. 그러나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이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3번인데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자,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여기까지는 조건이 맞는데 임시 숙소는 아니죠. 또 아니라 철문 폐할 때 폐 컨테이너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자, 볼까요?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여야 됩니다. 임시 숙소 같은 거 안 되고요. 이 간이 창고라 할지라도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컨테이너라도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간이 창고해야 되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이 쉬운 것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건축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요거 나왔죠? 광기로 처음 장사했죠. 4m를 넘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고요. 8고인데 8m를 넘어야 되는데 이 7m니까 이건 아니네요. 광기로 첨장 4했죠. 4m를 넘어야 되는데 3m니까 아니고, 옹담 2예요. 2m를 넘었으니 요거는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였습니다. 그걸 넘을 때 신고해야 되는데 25m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자,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았습니다. 자, 뭐 상업지역에 설치하나요? 이거 뭐 의미 없고요. 8m의 통신용 철탑, 철통 굴욕이라고 그랬죠. 6m를 넘으니까 이제 신고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담 2였죠. 2m를 넘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철통 굴6이었죠. 6m가 넘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넘는데 이게 이제 20제곱미터니까 또 신고해야 되고요. 40제곱미터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높이가 4m, 첨장사 4m 맞는데 4m를 넘어야 되죠. 이 4m이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목이 좀 회복이 안 돼서요. 강의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짧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